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이 문안박 연대라는 지도체제 변경을 제안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네,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현안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남영희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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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문재인 대표 오늘 아침에도 이 자신이 제안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사람의 공동 지도체제 구상과 관련해 그 이상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재차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한번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며 더 힘찬 혁신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비주류 호남 3선 의원이죠. 주승용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혼자서 나눠 먹으려고 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그 녹취도 직접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런 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 지도부의 권한을 대표 혼자 이렇게 나눠먹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선출직 최고위원회를 대표 혼자 마음대로 문 닫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합니다. 대표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문 대표랑 좀 어떤 얘기를 좀 하셨는지. 우리 백남기 씨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문병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저야 뭐 10번, 100번 가고 싶습니다만은 대표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답을 안 했습니다. 예. 자, 모두 오늘 아침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남영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다소 불편한 질문들이 갈 수도 있는데요. 감안하시고. 이게 공개된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니 집안 단속도 잘 안 되는 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질책 호되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오늘 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서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님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 본인 대표 권한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내려놓고 또 나눈다는 게 나머지 최고위원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모 일간지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게 문안박 세 분의 희망 드럼, 네. 그 희망 스크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런데 나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 최선의 답으로 문재인 대표가 네.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문안박이 호남 소외론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주류 쪽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주류에 계신 호남 의원들이 우리 다 아니세요, 의원들께서는 네. 그 호남의 정서를 다 대변하신다고 볼 수 없는데요. 물론 예전 그 대선에 나오셨을 때의 지지율에 비하면 반토막 정도 낮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문 대표 혼자만으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된다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고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건 믿어주시고 네. 주 대표님께서는 우리 주 최고 예. 위원께서는 많이 서운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당 내에 최고위원들과 좀 더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앞으로의 절차상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네. 이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 절차의 문제만을 얘기한 것이지 예. 본질은 어디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 네. 그리고 대선까지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들 열망을 대변한다. 그것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 대표 제안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옹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제안이다라고 하면서 또 전병헌 의원도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정말 이 대표직이라는 거를 혼자서 나눠 먹는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이게 절차상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요. 네. 방금 이제 주승용 최고의 서운함이라고 예.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걸 서운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민주정당이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 문안박 연대가 아무리 좋은 카드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해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승용 최고가 정당하게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선출 권력입니다. 주승용 최고는. 이 최고위원회를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 문안박 연대, 자신의 당대표의 권한을 나누겠다라는 합의는 이끌어낸 다음에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한테 누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 시장한테 당 대표직을 공유하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는 왜 무시를 했느냐?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뭔가 물밑에서 진정성 있게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당대표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당대표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혁신안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안철수 의원한테 제안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철수 의원한테 당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혁신, 이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당권이나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예. 그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과연 이것이 새정치당 내에서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을지 이 문제부터 저는 의문을 좀 표하지 않을 수가 저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예, 얘기가 예. 있는데요. 예. 최고위원을 저희 당에서 선출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도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네. 그 대표가 대표의 권한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그 야당이 계속 혼나고 있는 이유가 단합하지 못한다, 계속 분열된다, 개파 간 공천 나눠먹기 싸움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도부가 합심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 단합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가 뭐라고 한다고 하는 그 부주류라는 분들은 국민들의 열망에 호응하지 못한 자기 공천권만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 뭐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당원 당규에 네. 지금 새정치라면 당원 당규에 당 대표직을 당 대표의 자의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승용 최고가. 그렇죠. 이것이 서운함,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했는 말을 한마디로 따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불통이다. 아까 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을 좀 전에 대표 또한 당원이 뽑았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통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소통하지 않는, 결국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어떤 대통령의 권한, 대표적인 권한을 나눔에 있어서 내부적인 논의 없이 밖에 가서 당직도 있는 분들, 당직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서울시의 시장님과 그 권한을 세 개로 나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제가 한마디 만약에 지금 김무성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내년 총선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합의한다 그런 얘기하면은 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남 위원장께 좀 여쭤볼게요. 그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권한을 나눈다고 하면 문안박 연대가 당 대표가 사실상 3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러면 그 좀 설명을 해주시고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일단 총선을 앞두고 네. 지도부의 목소리를 이 대표 체제를 권한을 나누겠다는 형식을 말씀하신 건데 실제 네. 내용은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예, 혁신안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통 말씀하시는데요. 그 청와대에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네. 그야말로 불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북한식 교과서, 국정화 교과서 90% 국민이 반대하는 교과서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통과시키고 그랬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변을 전혀 못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에 반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여론에 아주 충실하게 지금 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주승용 의원도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 개입 논란으로 새누리당이 공격받는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했더니 역시나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의 야당 선거 지도부 맞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공격이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그 전에 야당 쪽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진짜 박 대통령 총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여기서 것 같아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네.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지난번 박우섭 구청장님이 지도부에 나오셨잖아요. 예. 그때 판단을 내려주셨던 게 지자체 단체장의 그 당, 자신의 당 지도부 선거 참여는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박원순 지금 시장님께서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돕겠다,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순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 이 문제도 사실은 화두는 화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표는 정확하게 그 당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당 지도부에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표가 하는 워딩 자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절차적 민주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비상대책위를 만드는 것도 과연 문재인, 안철수, 그 박원순이 함께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수 있냐고 의원총회에서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을 너무 이용하려고 드는 면이 강합니다. 총선 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그 총선 책임론을 같이 가겠다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내재돼 있거든요. 예. 왜냐? 그 증거가 최승 본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함께 하자로 얘기하면서 혼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함께 하자? 자, 이걸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새정치연합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여론조사도 중요하고 국민 여론이 문안박 연대를 하자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절차적 민주성이 괴로된 이런 그 연대가 과연 이것이 정치공학적인 어떤 위기 돌파 아니면 뭐냐 네. 이런 비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네. 어떻게 보면은 공선법상의 선거 중립 의무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탄핵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국정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도장을 꽝 찍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못지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은 말로는 해서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지금 현행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특정 정당의 내년에 있는 선거를 겨냥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다만 그 방법을 우회하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과연 우회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만약에 여당에서 이와 같은 일이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야당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윤 네. 센터장님,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삼자연대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야당의 비책인데 그렇죠. 이 박원순 시장은 사실 총선에 개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근데 없을 텐데요. 문제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전 거부하고 대표가 있죠. 네. 입장이 뭐냐 이게 되는 이제 거죠. 고민이 있는 상황일 텐데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문안박 연대라는 것을 사실 이 얘기는 야권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 얘기됐던 것이에요. 예.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이제 최근 며칠 사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총선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나온 상황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것을 성사를 시키게 되면 호남에서의 문재인 지도부의 흔들기 또는 이제 비주류에서 문재인 대표 흔들기를 일정 정도 그것을 굉장히 작은 구로 왜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국민들 봤을 때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이 세 명의 합이 상당히 높기 높죠. 때문에 예. 당내 어쨌든 호남에서의 어떤 반발 이런 네. 것도 상당히 어쨌든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이제 예. 그 시스템을 가게 예. 되면 물론 나중에 핵심은 호남 유권자들이 문한박 연대를 지지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냐가 아마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잠시만 그러면요 예.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실 호남 출신의 삼선의원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밤을 뒤척이면서 날을 샜다. 자, 문 대표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언론에 나오니까 문재인 반대 지지자들의 항의가 많이 그렇죠. 들어왔다. 그리고 병문안도 같이 가는 거는 문 대표랑은 같이 가기는 싫다.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진을 문 대표랑 찍으면 항의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한박 연대를 통해서 과연 호남 민심이 되돌아올 수 그러니까 있을 이제 거예요? 그 호남 민심이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권한을 내려놓는 것으로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호남을 내치면서 어쨌든 자기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지를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여론의 향방을 놓고 양쪽에 치열하게 지금 초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결국 호남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문한박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비판이 당내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또는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면 고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양쪽에 또 이해관계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어쨌든 참여하지 못하지만 당내 기반이 상당히 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어쨌든 우호적 그룹들이 있을 텐데 총선에서 야당에서의 어떤 전략 공천이라든가 어떤 경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예. 그렇게 되면 박원순 계보도 일정 부분 의회 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계보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당내에 뭐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과거에 이제 대선 때 도왔던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 공천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 것을 일단 오케이 한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잠깐 그 갤럽 여론조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우리 남 부위원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 지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 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21%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39%. 39%인데 남 부위원장님 이게 근데 이제 관심 가는 게 지역별 정당 지지도예요. 이렇게 보니까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이죠. 여기서 새누리당이 21%, 새정치민주연합이 27%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새누리당이 60%, 새정치민주연합이 7%예요. 이게 텃밭 맞습니까? 호남이 야당의 텃밭 맞나요? 뭐 조사 결과도 예, 예. 그렇고 예. 호남 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세요? 제가 지금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까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젠 정말 적극적으로 당에 들어오셔서 혁신도 같이 하시고 네. 다음 총선을 위한 그 본인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어땠습니까? 박정희 독재 권력과 싸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 국민들이 박근혜 독재 세력들과 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회초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입니다. 전 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독재 세력이라는 인식이 네. 이 중도층이 생각하기에 네. 그걸 이해를 할까요? 제가 지금 좀 예, 과하게 예. 얘기가 나갔는데 사실 인정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국정화 교과서 우리 북한 종북에 대한 그 매도 심하게 하시면서 북한하고 후진국 몇 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문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열심히 국정화 반대 국민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 사장되고 찬성이라고 그 프린트까지 된 그 조작된 서류들이 다 발견되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간 이유는 예. 그게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국정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재료가 있는데도 이게 적극적으로 야당이 힘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문한박 연대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24일 날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일단 반대쪽이에요.
어떻게 나올 거로 보세요? 지금 내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컨택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말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 안철수 전 대표의 의향을 알겠습니까? 저도 뭐 영희야 가자, 철수야 뭐 놀자 해서 저한테 다 묻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너무 많이 묻는데 제가 그분의 사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당원 보세요?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네. 볼 때는 받아주실 걸로 받아주실 믿습니다. 것이다. 받아줄 지금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뭐 다른 해결책도 없고 수도권 민심, 호남 민심, 뭐 전국 민심 예전에 그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셨습니까? 그 역할을 지금 해줄 때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네. 말씀을 조금 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무조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정화 교과서 문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독재를 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45%까지 가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40% 갑니까?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왜 이렇게 답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뭐죠? 국민들은요 이걸 독재로 보지 않고 12.8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심판받았습니까? 국민들은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분노를 하고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 2017년도에 나올 국정화 교과서 책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2017년도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새정치연합이 얘기하듯이 유신을 위화하고 친일을 하고 이런 책 교과서 나왔으면 새누리당 그 차기 대선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충분히 필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대표의 제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박원순 시장 보고 당 대표를 당권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자체가 박원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아무리 문안박연대가 급하다고 칩시다.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 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대리인으로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요. 세 번째, 혁신안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안철수 의원의 혁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아무런 정말 공허한 메아리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혁신안에 대해서 100%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원 위원장은 20% 컷오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톱을 해야죠. 진정성 이기소라 그러면. 두 번째,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세 번째, 도덕성 회복. 지금 한명숙 총리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당구를 못합니까? 한명숙 총리의 지금 구억 수수가 권력에 대한 권력이 한명숙 총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는 답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100% 봐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혁신안, 공천 과정 중지시켜야 되고요. 낡은 진보의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 안철수 대표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성 있는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짧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언론을 맡고 계시는 분이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독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건 마치 그 지난 토요일 날 있었으면서 사실 11가지 집회 시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었던 것은 박근혜 아웃이라고 했는 것과 거의 지금 현재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선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51% 국민이 52%의 국민이 독재자를 뽑은 겁니까? 저는 정말 그거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모든 국정 중에 지금 국정교과서는 정말 n분의 1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나 아니면 각종 개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국정화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독재라는 것이 당 내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도 그렇고 국민들과 불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런 용어를 쓴 건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살기 너무 힘들다. 지난번 그 민중 총궐기대회 10만이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밥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그 농민이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계신데 공권력의 그 과잉 진압에 대한 것은 절대 얘기 안 하고 사과하실 줄 모르고 계속 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뭐 과잉 진압,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물대포, 그다음에 차벽 설치 그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불법 폭력 시위 횟수가 많았고 경찰관들까지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 청산과 더불어 권력이 민중에게 돌아가는 그런 민주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보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는 국민도 보호하고 공권력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즉각 쌀 FTA 농성에 있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불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누워 계신 지금 의식불명인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둘째치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더 리더십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얘기해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불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싶고요. 논점이 오늘 주제가 그리고 문한박 연대, 새정치연합 내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꾸만 식폭력 시간이 나왔어요. 자, 얘기할게요. 그럼 이종걸 원내대표나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에서는 왜 폭력 시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과잉 진압 얘기만 합니까? 폭력 시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에서 그냥 봤습니다. 폭력 시위자들이 어떻게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려치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려치는 그런 폭력 시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당화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과잉 진압 부분에 대해서 과잉 진압 부분들을 지적하신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새정치연합은 폭력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과잉 진압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경도되게 얘기를 합니까? 또 하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친노 정치의 행보라고 봐요. 친노 정치는 뭐냐? 잘 될 때는 마이웨이 패권입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열린우리당하고 또 쪼개졌죠.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를 합니다. 힘들 때는 통합을 얘기합니다. 또 열린우리당이 망하고 난 다음에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진정으로 당의 통합을 원했다면 전당대회 이혼한 다음에 박지원 대표 왜 손 못 잡습니까? 박지원 대표하고 그 당내 당 인사 하나 인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 지지율 높으니까 당내 비주류 전혀 상관없이 마이웨이 하다가 지금 호남에서 5% 지지율 떨어지니까 문한박 연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성이 없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왜 이걸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진정성 있게끔 통합을 다가가야지 또다시 이것이 총선 이후에 또 만약에 총선에서 이긴다. 그럼 또 마이웨이 할 거 뻔하게 아는데 총선에 지면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면은 어떤 의원들이 어떤 정치 세력이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 문한박 연대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면서 사실상 이 최경환 부총리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이게 지적을 했던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연대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청년수당제에 대해서 리얼미터에 조사를 했었죠. 예. 그러면 찬성 여론이 37.4였는데 반대 여론이 54.4%였는데요. 반대가 더 반대 높은 여론이 거군요.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수당제를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운을 띄우고 이것을 또 야당에서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이것이 이제 초기에 대중에게 전달되었을 때 야당에서 또는 박원순 시장이 의도했던 바가 사실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가난한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쨌든 가난한 청년들에게 어떤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청년 수당제, 청년 전체에게 수당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비춰지게 되면서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여론전에서 이 프레임에서 사실 여당과 야당이 경쟁을 한 상황에서 야당이 그 초기 프레임을 여당한테 밀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럼 국민들이 막연하게 청년 수당제를 모든 청년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게 프레임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것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수당 얘기 잠시만 할게요. 우리가 저 복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세금, 증세 문제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청년수당 좋습니다. 이거 참 우리 어린 청년들 취업이 될 때까지라도 수당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증세 문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복지 담론을 얘기할 때 정말 어르신들이나 일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이 돼야지 무조건 정책적으로 띄워놓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총선 때 이런 거를 공약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54%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남영희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투기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